보고서 읽어볼래? 구독과 좋아요. 이번 보고서는 삼성생명, 삼성화재, 그리고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삼성증권이고요. 8만원 목표 까고 이제 유지 보고서입니다. 일단 건강상해라든가 종신보험 등으로 마진이 높은 상품 위주로 성장을 했고요. 2023년도에 시행이 되는 IFRS 17 도입 시 최근 1년 소급 기준으로 CSM 규모가 10조 원에서 10조 5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CSM 같은 경우에는 보험계약 마진이라고 하는데요. 미래 인식하게 될 장래 이익 현재 가치를 의미해서 이것이 높으면 좋은 거고 낮으면 이제 이익이 좋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고요. 약간 그 다른 기업이라고 치면 수주잔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KICS 비율은 금리 상승 시에는 오히려 유리하고요. 역마진도 크게 해소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KICS 비율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제도가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새롭게 바꿔가지고 신지급 여력제도라고 하는데요. 은행 쪽으로 보시면 대성충당금하고도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될 것들을 잉여금으로 좀 쌓아두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시가로 좀 반영을 해가지고 측정을 해놔라 이렇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용어들이 좀 많이 어렵죠. 네, 그 다음에 좀 이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기 이제 크게 하회를 하는 실적을 보였고요. 해지비용 증가에 따른 변액보증 실손이 마이너스 770억 정도 발령이 되었고요. 위험 손해율 같은 경우는 백내장 수술 청구 증가에 따라서 4차이익은 감소하였으나 B차이익은 증가해서 보험 영업이익이 3,560억으로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금리 상승에 따라서 변액보증금 보증 준비금이 5,650억 환입된 것으로 추정되나 지수 하락에 따라서 적립액 감소라든가 변동성 축소를 위해서 해지비용 반영이 되어서 2차 이익이 310억 원 정도로 부진하게 되었습니다. 말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론 그냥 따지면 지수 하락으로 좋지 않게 됐다. 금리 상승으로 이제 환입이 된 건 있으나 지수 하락 때문에 굉장히 좀 좋지 않다라고 지금 나와 있고, 이 금리 급등에 따라서 자산 운용 이익률 및 투자 손익도 호조를 좀 보였습니다. 우선은 이제 배당 수익이 있고요.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사주도 있지만은 그 삼성생명 특별 계정으로 해가지고 삼성전자라든가 삼성 뭐 예하의 기업들에게 투자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의 배당 수익률이 무려 3,390억이라고 하고요. 매각이익이 1,570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지 부분 비용에서 파상상품 손실이 크게 증가했고 연결투자 손익은 1조 5,700억 정도로 부진하였다고 합니다. 결론은 이제 좀 바뀌는 제도에 따라서 유불리도 존재를 하고 있고 현재도 호조로 보이고 있는 것과 또 이제 악재로 이제 비춰지는 것들이 또 연달아 있기 때문에 뭐 한쪽만 보고 삼성생명이 좋다 나쁘다라고 좀 평가하기는 좀 어렵고, 주가상으로도 지금 36,500원이면 사실 작년에 한 65,000원 정도 그 기준가에서 하락했다고 올라온 것이라서 높은 위치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또 그 판결을 패소당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좀 그 뭐라도 과태료 같은 것도 내야 돼서 그런 부분들도 좀 우려스럽습니다. 여기는 81,000원 정도, 여기는 9만원으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보고서인 것 같은데, 우선은 일시 저축성 보험 만기 도래로 지급보험금이 증가를 했고요. 고수익 보장성 위주의 판매 전략으로 분기 신계약 가치가 전년 동기 대비 15.4% 증가했고 신계약 마진도 14%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투자 손익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나왔지만 증시 하락으로 인해서 변액보험 해지 관련 손실이 크게 증가했고 금리 상승으로 보험 준비금도 크게 감소했으나 파생상품 이제 손실이 더 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손익이 추정치를 하회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환입은 크게 발생한 가운데 적축성 보유계약 감소로 보험료 적립금 증가도 예상보다 적었다. 뭐 이러면서 자, 위에랑 거의 같은 느낌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92,000원. 인데 여기를 마지막만 좀 보시면 이 전환 시점의 금리는 이미 확정이 좀 되었다고 합니다. 연중 시장금리의 상승은 부채의 평가액을 낮추고 계약 가치를 제고하는 데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0.5포인트 상승하게 되면 KICS 비율이 10%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산 부채 평가 방식의 믹스 매칭 때문에 금리 급등이 자본 비율 하락으로 이어지는 RBC 비율과 상이한 결과 현재 회계상으로는 시장 급변동에 따라서 변액 손익의 변동성 확대가 좀 불가피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시장이 이제 안정한 이제 상황으로 흘러가야만 삼성생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평가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주가가 적정하다 아니다를 좀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상으로는 관망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회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삼성화재고요. 현재 20만원 정도인데 27만원 정도의 목표 주가를 좀 보이고 있는 삼성화재입니다. 자, 한번 보시면 순이익이 4,091억 원으로 상회하는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손해율이
78.7%까지 낮아졌고요. 2009년도 상반기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업 비율 역시 20.7%에 그치면서 합산 비율이 99.5%를 보이면서 2011년 1분기 이후 처음으로 100%를 하회하였다고 합니다. 이게 100%를 넘어가면 좋은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자, 지난해 1분기 삼성전자 특별 배당을 제외할 경우 0.1%포인트가 이제 개선된 걸로 보이고 있고, 금리 상승 영향으로 RBC 비율이 크게 하락을 하였으나 217%로 여전히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보험 손익 호조와 경상 투자 이익률 개선으로 확인된 1분기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4월 이후로 자동차 손해액이 증가를 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현재 이제 자동차 사고도 굉장히 많이 나고 있고, 그만큼 인명사고도 나고 있기 때문에 이 생명보험사랑 이제 손보사 전부 다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위험 손해의 경우에 1분기 중 아까도 위에 보셨다시피 백내장 청구가 집중적으로 영향이 있어가지고 2분기 이후로 좀 안정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영업활동 위축으로 신계약의 감소세가 좀 보이고 있고, 보장성 인보험 신계약 규모가 소폭 증가했고, 건강질병 중심의 고수익 상품 비중이 확대되고 있고, 유지율 또한 개선되고 있어서 효율성 지표 우위 바탕으로 견조한 실적 흐름이 전망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새 제도가 도입이 되고 나면 30% 40% 정도 이익 규모가 오히려 여긴 증가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보험사에 따라서 좀 유불리가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키움증권 이제 증권주로 좀 넘어오시면, 자, 목표 주가가 11만 5천원으로 이제 목표 주가는 8만 8천원, 현재 주가는 8만 8천원에서 소폭 좀 단에 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국내 9번째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이 됐습니다. 5월 3일에. 자, 자기 자본의 200%까지 신용 공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 운신의 폭이 좀 넓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 증권사 중 신용을 가장 잘 활용하는 증권사로 좀 알려져 있고요. IB 부분에 활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전체 신용 공여의 절반은 기업 금융에 활용되어야 된다라는 게 조금은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는데, 지금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같은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브로컬리가 아니죠. 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익 감소가 좀 불가피하고요.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운영 손익까지도 이제 우리 예상보다는 좀 하회를 하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BK가 바로 이제 브로커지 수익입니다. 이 브로커지 수익 같은 경우에 불가피하고요. 전분기 대비 10% 이상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이제 해외 주식 마켓쉐어 자체가 다시 한번 30대로 이제 회복이 되고 있는 게 좀 긍정적이고, IB 수익이 좀 양호했고 구조와 PF 부분이 여전히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CM과 ECM 수익도 지난 4분기 대비해서 증가하고 있고, 지수학에 따라서 손익이 좀 부진하고 있지만은 우리금융 지주 및 기타 투자회사 배당금으로 357억 원을 이미 좀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이제 증시가 굉장히 활발하게 불이 붙었을 때는 주가가 정말 많이 올라갔었죠. 그 거래 대금도 엄청나게 높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거치고 나니까 지금 상황에서 지금 메리트가 좀 없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뭐 성급하게 판단할 부분은 아니고, 어쨌든 조금은 관망이 좀 필요한 증권주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도 여기는 12만 5천원인데, 키움증권과 키움저축은행과 이제 예스 저축은행 그리고 운영 캐피탈 FNI 그 다음에 인베스트먼트는 흑자를 기록을 했다라고 또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혼조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500원에 이제 목표 주가를 내놨는데요. 연결순이익은 1,971억 원을 냈고요. 시장 예상을 소폭 하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시 거래대금 감소, 그리고 브로커리지 수익이 전분기 대비 10% 감소한 데다가 신용 잔고도 감소했고, 이자 이익 규모가 크게 축소됐습니다. 자, 금리 급등과 주식시장 불안으로 운영 이익이 역시 부진했으나 대규모 처분 이익을 인식하며 타사 대비 감소폭이 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IB 부분 같은 경우도 전분기 부진에서 벗어나면서 1,000억 원대 수익을 다시 규모로 회복했고요. 업황 부진에도 해외 주식 쪽이 굉장히 좋게 나왔다. 그리고 분기 ROE가 7%대로 하락한 상태이긴 한데 2분기부터는 회복 흐름을 좀 가져갈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고, 역시나 이제 코스피 코스닥의 이제 주가를 좀 봐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 이제 하단이라고 좀 평가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이제 400포인트 정도 더 올라갈 수 있죠. 기본적으로 3000포인트가 우리 넘었었던 적이 있으니까 3000포인트가 열려온다고 보면 400포인트 정도 올라가니까, 그거에 비해서 뭐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가 그만큼 4400bp가 400포인트가 오르면 정말 많이 그 매수들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거래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확인을 하는 것 같고요. 자산 규모는 이제 110억 원, 10조 원 수준에서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이 자사주 매입 소각과 금리 상승에 따라서 기타 포괄손익 감소로 자본 규모가 10조 3천억 원으로 연말 대비해서 2천억 정도 이상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도 1,000만주 추가 자사주 이제 매입이 완료된 상태이고요. 지속적으로 주주 환원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이 이 미래에셋 증권에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겠고, 어쨌든 증권주들 중에서 키움증권과 미래에셋 증권이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고 투자 폭에서 굉장히 선택권이 넓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주식시장이 살아나야 키움증권이라든가 미래에셋증권도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우리 주가가 그렇게 지금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주식에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상승을 바라고 투자를 하시는 걸 거고, 특정 그 섹터가 오른다고 해서 아마 거기에 몰빵을 하지 않으실 거잖아요. 올인하시지 않으셨을 거고, 대부분 분산 투자를 하셨다는 건 이쪽이 올라가면 더 저쪽이 떨어질 수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제일 바라는 건 뭡니까? 내가 투자한 주식들이 모두 다 올라가길 바라는 거고, 그럼 결론적으로는 코스피, 코스닥 지수 자체가 상승을 해야 된다는 모멘텀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시는 거고, 거래 대금이라든가 거래량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져야지만 그런 시장들이 상승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데, 만약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다면 키움증권이나 미래센증권 같은 경우가 투자를 장기적으로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저도 역시 보고서를 읽어가면서 그렇게 뭐 호재나 악재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주가도 뭐 애매하고 이거 굳이 투자를 해야 되나? 라고 싶었지만은, 결론은 이제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증권회사들이 진행을 하는 것이고, 여기서 나오는 모든 수익과 모든 이익은 이들이 대부분은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수수료를 통해서. 우리는 내 종목이 잘 돼야만 돈을 가져가지만, 우리가 손절하든 익절을 하든 수익을 보는 사람들은 증권회사들이기 때문에, 전 증권회사들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키움증권이나 미래에셋증권을 안 좋게 보거나 뭐 관심 없다, 나는 이런 거 안 산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지금 뭐 금리 상승하면서 은행주들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오를 줄 우리가 알았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증권사들도 지금 이게 단기적으로 지금 내려와 있는 것 뿐인 거지, 다시 전 세계에 뭐라 해야 될까요? 시황이 회복이 되고 증시가 다시 한번 호조세로 올라가는 그 순간부터는 증권주들에 대한 이 모멘텀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때는 살려고 하면 이미 늦었습니다. 단타나 이런 거밖에 되지 않을 거고, 장기적으로 저점에서 바닥 찍고 올라가는 때 살려면 지금처럼 내려갈 때 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나머지는 차트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생명 일봉입니다. 자, 오늘 보합으로 마감을 했었고요. 주가는 뭐 사실 뭐 그렇게 큰 변동은 없습니다. 주봉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월봉상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횡보를 좀 하면서 위아래를 조금 흔드는 그런 상황인데, 2분기도 뭐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뭐 당장 뭐 8만 원으로 뭐 회복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예측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주봉상으로도 보셨을 때 뭐 한 6만 7천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 뭐 그 이상을 좀 올라가는 건 뭐 시장 상황상 좀 어렵지 않나 싶고요. 물론 외국인이 이제 매수세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 기관도 최근에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왔지만은 오늘은 오히려 좀 매도를 했었고, 조금 혼조세로 좀 가는 것 같고, 뭐 나머지 뭐 뉴스로 봤었을 때도 뭐 딱히 뭐 나와 있는 것들은 없는 것 같고, 그래도 1분기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가 3,022억, 순이익은 2,697억 아까 봤지만은 영업이익은 소폭 증가하고, 이제 당기순이익은 소폭 좀 하회를 좀 하였습니다. 그래도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하락한 수치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엽기적 현상으로 좀 된 것 같고, 오히려 그렇게 본다면 이제 다음 2분기가 좀 기대가 되는 면들은 있죠. 이익과 당기순이익을 뭐 1분기 같은 수준만 유지를 하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굉장히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부분이 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래도 유일하게 좀 위안이 되는 거는 이제 배당이 좀 높은 측면에 속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연말로 간다고 해서 뭐 주가가 뭐 그렇게 크게 떨어진다고 해도 뭐 6천 원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겠지만은 한 10%뭐 내외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삼성생명도 이제 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제 다시 한번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뭐 다시 후반기 때 정도에는 다시 좀 치고 올라오는 이 상황이 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추가적으로 하락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좀 관망으로 우선은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니까 좀 두고 보다가 그다음에 올라가는 걸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삼성화재 같은 경우 한번 보시면 지금 20만 4,500원, 네, 오늘 1,500원 올랐고, 여기도 지금 다시 한번 전주가로 돌아갈 느낌은 좀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 뭐 강한 반등은 없었고요. 지금 약간 V자를 만들면서 올라가는 느낌을 주나 좀 싶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뭐 뚜렷하게 뭐 보이는 건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본다면은 이 밑에 거를 살짝 다시 한번 좀 내려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자, 매수 주체 보시면 일단은 소폭 순매수로 보이고 있고, 외국인은 기관 같은 경우도 약간은 순매도, 소폭의 순매도를 좀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뭐 컨센서스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1분기 성적 나온 걸로 봐서는 우선은 5,852억 원 아까 보고서 봤지만은 다시 한번 봐드리면 당기순이익은 4,091억 원. 네, 당기순이익은 엄청나게 늘었고요. 여기 영업이익도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다만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만 좀 소폭 하회를 하였다. 네, 그래서 이 분기보다 조금 더 좋게 나온다면 2분기 때는 모두 다 좀 좋아지는 형국이 나와서 괜찮지 않을까 싶고,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배당 성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투자할 만한 가치는 좀 있다. 그래서 삼성생명을 살 것인가 삼성화재를 살 것인가 여러분 좀 확인을 좀 해보시면서 비교를 좀 보시고요. 코로나 이전 주가로 회복을 못한 것들은 사실 삼성화재, 삼성생명이죠. 네, 코로나 전 주가를 지금 회복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약간의 좀 메리트는 있다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움증권, 증권주로 좀 넘어가서 확인해보면 85,900원, 과거에 굉장한 주가를 자랑했던 시절보다는 정말로 좀 낮은 주가,
라고 볼 수 있겠고, 정말 고점 대비해서는 예, 반토막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만큼 시장이 좋지 않았었다라고 좀 보일 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V자 반등을 통해서 올라가게 되려면 지수 코스피, 코스닥이 좋아야 되고,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늘어나야 되고, 또한 이제 IPO를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가져갔을 때 수익이 더 좋다라는 것도 사실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쉽지는 않고, 그래서 키움증권이 뭐 사실 한번 6만 원 정도권까지는 다시 갔다가 올라갈 가능성도 없지는 좀 않다고 봅니다. 일단 매수주체 중에서 외인은 크게 좀 매도세를 좀 달리고 있고, 기관은 최근 들어서는 좀 매수가 큰 폭으로 돌아오긴 했지만은 언제든지 다시 매도세가 좀 돌아올 수 있다라는 점, 네,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뭐 그렇게 크게 볼 내용은 없을 것 같고, 우선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좀 좋진 않게 나왔고, 이런 부분들이 1분기 전년동기 대비해서도 마찬가지, 전분기 대비해서도 마찬가지로 좋지는 않다 상황이. 2분기 때도 그닥 상황은 좋아 보이지 않아서 좀 보여지는 부분들이 좀 다소 좀 실망스럽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 코스닥 주가의 상승을 바란다면 증권주들에 대한 모멘텀이 생길 거라는 걸 미리 좀 보시는 게 좋겠죠. 자, 미래에셋증권도 제가 과거에 추천을 뉴스를 통해서 해드렸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정말 너무 형편없이 주가가 내려왔고, 그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어떻게 보자면은 키움증권과 좀 다른 지점은, 키움증권은 19년도 이 기준치를 지금 밑에 하회를 하였는데, 미래에셋증권은 이제서야 좀 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셋증권을 조금 더 크게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보입니다. 6천원 깨고 내려가면 그때 좀 매수를 해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이제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여기 2019년 키움증권도 마찬가지군요. 네, 증권이 호황이었으니까. 네, 삼성화재랑 삼성생명이었죠. 네, 네, 중간에 착각해 죄송합니다. 그래서 미래에셋증권까지도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도 일단은 외국인은 대량 매도를 좀 하고 있고, 오히려 기관 여기는 대량 매수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미래에셋증권 이제 5조 넘어갔으니까 전분기 대비해서 또 전년 동기 대비해서 굉장히 좀 크게 상회를 하였고, 영업이익도 2,874억 원, 47억 원이기 때문에 컨센서스 대비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또 전분기 대비해서는 또 하회를 좀 소폭 하회를 하였습니다. 뭐 그 전분기 대비해서는 좀 늘었지만은,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모멘텀적으로 좀 크게 넓게 좀 보고 좀 대응을 해야 되는 종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증권주들은 당분간은 좀 관망세로 좀 지켜보도록 하고, 삼성화재도 사실 금액이 좀 큰 거기 때문에 20만 원 아래였다면은 뭐 조금 매수 시기를 잡아보겠지만, 그것도 좀 쉽지 않고, 삼성생명도 지금 6만 5천 원 구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높고 해서 모두 네 종목 전부 다 조금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 놓고 약간 관망으로 좀 증시를 좀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